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오늘 곳곳에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 전 7시를 기해서 이 지역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까지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심한 빙판길이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일부 서해안과 제주 지방은 새벽 한때 눈발이 날리긴 하겠지만 쌓일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눈이 내리지 않았던 서울, 경기 지방에는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잔뜩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눈구름은 거의 다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한 상태고 오늘 밤에는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확장하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새벽에는 일부 서해안과 제주 지방에 약하게 눈발이 날리긴 하겠지만 이내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구름만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오늘보다는 2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8도, 서울이 영하 6도, 청주, 대전, 전주가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북한의 경우는 강계가 영하 18도, 안주가 영하 14도로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는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5도 안팎에 머물겠고 평양은 영하 1도 등 북한도 0도 안팎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제주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점차 높아지면서 동해 먼바다까지 풍랑특보는 더 확대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해서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는 일요일에도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화요일인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강원도와 영남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였죠. 영남 지방에서는 대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날씨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남 지역 중에서 특히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 있는 함양, 거창, 그리고 합천과 산청 지역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금년 3월만 해도 폭설이 내려서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대나무와 정원수 수천 그루가 뿌리째 넘어지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눈 예보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설물 관리나 농작물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남 지방의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태진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시를 기해서 대설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남 지방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부터 내려졌던 경북 지역의 대설주의보는 19시부로 모두 해제되었으며 현재 경남, 경북 지역으로는 약한 비와 눈이 오는 가운데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남 지방에 내린 눈의 양, 적설량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온 가운데 현재 예천 8.1cm, 안동 7.5cm, 상주 6.6cm, 영양 5.7cm 등 경북 내륙 및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혹시 이번 눈으로 인한 확인된 피해가 있었는지 혹은 예상되는 피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직까지 특별한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번과 같이 대설주의보 이상의 눈이 내렸을 때는 눈이 얼어 도로가 특히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고요. 특히 농가의 경우에는 눈이 쌓일 때마다 치워주셔야 비닐하우스 무너짐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도 내리고 있는 영남 지방의 눈은 언제까지 이어지고 또 양은 얼마나 될지 앞으로의 날씨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내리고 있는 비와 눈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며 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 죽겠습니다. 이번 주는 16일 일요일 날 기압골의 영향으로 영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부산 지방기상청을 연결해서 영남 지방의 현재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경남 함양의 내일 날씨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함양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온을 평균값으로 내봤는데요. 올해의 경우 5.2도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1.6도 정도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온화한 기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기온 변동이 컸었는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평균 강수량을 보시면 올해는 24.6mm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12배 이상이나 많은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강수량을 그래프로 보시면은요, 작년 이맘때 한 달 동안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잦은 비와 눈이 내리면서 어느 정도 강수량을 확보했습니다. 네, 함양 지방은 작년보다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긴 했지만 지난 주말에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기온 변화가 매우 컸습니다. 강수량은 작년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함양에서는 어떤 작물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네, 함양을 대표하는 작물이라면 쌀과 또 사과와 감을 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시설 채소 그리고 산양삼을 비롯한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와 돼지도 함양의 자랑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초까지 영상으로 되던 날씨가 영하로 되면서 사과나무와 감나무의 경우에는 보온 상태를 한번 살펴주셔서 혹시 좋은 피해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곶감을 건조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재배 하우스나 또는 축사까지 이렇게 보온이나 파손 여부가 없는지를 살펴서 조언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함양 지역에서는 지금 한창 수확 중인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 감자인데요. 돼지 감자는 특별히 따로 재배하지 않아도 야생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 감자는 전국의 들판과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작물인데요. 돼지 감자에 당뇨병의 효능이 있다는 성분이 있어서 최근에 돼지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의 경우에는 돼지 감자 축제를 할 정도로 돼지 감자의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겨울에 수확을 하는 돼지 감자 12월이면은 수확을 시작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돼지 감자도 지상부가 잎과 줄기가 노랗게 되면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12월 상중순에 수확을 시작해서요. 이듬해 3월까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부가 마르고 이렇게 서리가 내려서 수확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수확이 좀 늦어지면 이 쥐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얼기 전에 수확을 하셔야 하고 땅이 연 다음에는 이듬해 해동이 되면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돼지 감자가 워낙 재배도 쉽고 수확도 잘 되고 번식력이 좋은 작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주의점이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맘때 농가에서 주의돼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돼지 감자의 경우에는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비료를 한 60kg 정도, 300평당 60kg 정도 주기도 하지만 돼지 감자의 특징은 비료와 작물 보호제를 거의 처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돼지 감자는 땅의 양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매년 돼지 감자를 재배하게 되면 제대로 된 품질의 돼지 감자를 수확하지 못할 우려도 있는 잡초성도 좀 섞여 있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돼지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내년도 농사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돼지 감자를 계속 재배하겠다 하실 때는 토양 비옥도를 복원시켜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돼지 감자를 그만 심어야 되겠다 하실 때는
토양에 있는 잔재물뿐만 아니라 작은 궤경까지 전부 다 없애주셔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돼지 감자의 궤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8월 전에 아예 돼지 감자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돼지 감자를 재배하던 밭에 내년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농가에서는 꼭 이 점 기억하시고요. 수확 후에 재배지 점검 꼭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돼지 감자 생산지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와 강원 지역의 내일 날씨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여주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도 영상 2도에 머물겠습니다. 의정부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홍천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네, 경기도 지방의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에도 또 한 차례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의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 차례 눈 소식이 있고요. 주말까지 막다가 일요일쯤에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강원 지방과 경기도 지방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궂은 날씨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설 재배 농가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시설 재배라고 한다면 저희가 버섯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떤 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예, 국내에서 많이 재배하는 버섯은 느타리 버섯, 새송이, 양송이, 팽이버섯 등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느타리 버섯은 국내 버섯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버섯입니다. 네, 버섯은 생육 환경을 아주 예민하게 관리해줘야 되는 작물이기도 하잖아요. 요즘같이 날씨 변동이 클 때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느타리 버섯에 적합한 생육 환경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예, 느타리 버섯의 생육 환경은 느타리 버섯의 재배 방법이나 또 생육 단계 그리고 배지에 따라서 그 환경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최적 온도는 13도에서 18도씨 그리고 재배가 가능한 온도는 10도에서 26도씨 정도이고 이것도 품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습도도 일반적으로 생육 단계에 따라서 또 재배 방법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특히 65% 이하로 건조하게 되면 어린 느타리 버섯들이 건조하게 되어서 상품성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재배 농가에서는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온 변동이 큰 요즘 버섯 농가 상황은 어떤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권용남 농촌지도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버섯은 시설 재배로 작물을 재배하는 대표적인 작물인데요. 노지 작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주 버섯 재배 농가 상황은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간이 재배사에서 재배하다 보니 기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버섯 재배 성향이 판넬을 이용한 연구 재배사를 이용하고 있어서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시설 재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도 광주만의 특별한 재배 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느타리 버섯 재배 시설의 그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재배 관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ICT 기술을 활용한 버섯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에 적용된 ICT 기술은 온도, 습도, CO2 등 내부 환경 모니터링 센서와 생육 환경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배 시설 내 온습도가 균일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재배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원격으로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스마트팜 재배 덕분에 느타리 버섯의 생산량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현재 광주에서는 표고, 느타리, 상황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느타리 버섯은 5.3헥타 규모로 연간 5천여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난방을 자동 조절하는 이 ICT 기술로 버섯 재배 횟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올해 작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관내 느타리 버섯 생산량은 재배 환경 개선으로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 대비 9% 정도의 증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가격은 평년과 비슷하였으나 추석 성수기 이후에는 출하량이 늘면서 도매 가격이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네, 스마트팜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농가 상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의 날씨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날씨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은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2도에 머물겠고요. 목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을 보이다가 일요일쯤에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기온입니다. 올해 경우는 3.2도였습니다. 작년보다는 무려 2.6도나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그동안은 올해가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의 기온 변화가 커서 최근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광주의 경우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긴 했지만 일시적인 한파 때문에 최근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씨가 시설 재배 농가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초까지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다가 최근에 며칠 한파가 오면 시설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급수 시설이나 기타 시설들이 동파나 동결되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또 하우스 덮개나 비닐이 얼어서 경직돼서 딱딱해지면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경우에 이 광부족 현상도 있기 때문에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먼저 배관 시설이나 급수 시설을 점검하시고 수리를 하거나 보온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파손된 비닐이 있거나 하면 즉시 수리를 하셔야지 온도를 보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이 부족하면 조명을 해주거나 해서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버섯이 육질이 연하고 또 연약한 작물이다 보니까 저장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도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버섯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육질이 연하기 때문에 생채로 저장할 때는 0도에서 2도씨의 온도를 유지하시고 습도는 85% 내지 9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장 버섯을 유통할 때는 온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장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조한 느타리 버섯을 만들기도 합니다. 느타리 버섯을 자연 건조를 하게 되면 한 7일 정도 보통 걸리게 될 때 이때 수분이 12 내지 15%까지 건조를 하는데 이때 날씨의 영향이라든지 전체적인 균일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조한 느타리를 만들 때는 농가에서는 열풍 건조 방법이나 또 진공 건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와 강원도의 날씨와 함께 느타리 재배에 관한 주의점도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느타리 버섯의 산지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농가 날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도의 자세한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증평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단양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부여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네, 중부지방은 지난 겨울이었죠. 마늘 농가에서 피해가 유난히 컸습니다. 왜 이렇게 중부지방, 마늘 지역에서 동해가 컸던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중부지방에 작년에 마늘 피해가 컸던 것은 특히 충북 지역에서 마늘 피해가 컸었고 이것을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충북 지역에서 한 지역 마늘을 재배한 농가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만 충북 지역에서 난지역 마늘의 대표적으로 대서 품종을 재배한 농가 중에서 피복을 한 농가는 피해가 없는 반면에 피복을 안 한 농가는 10%에서 50% 정도의 피해가 있어서 중부 지역에서 난지역 마늘을 재배할 때는 반드시 피복을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이렇게 피복만 잘해줘도 어느 정도의 동해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피복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십시오. 네, 마늘을 피복 재배할 때는 부직포와 아니면 백색 유공 폴리에틸렌 비닐을 사용하는데요. 추운 지역에서는 부직포가 더 적합합니다. 이 부직포를 피복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12월 상중순에 피복을 시작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이 피복을 벗겨주는데요. 마늘은 월동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보통 영하 7도 정도에서 동해 피해가 발생하는 비교적 저온에 강한 작물입니다만은 그래도 작년과 같은 강추위가 오면 지상부와 지하부가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피복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오늘 하신 말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동해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중부지방에서 대표적인 마늘 산지로는요, 서산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난지역 마늘 생산량이 전국의 2%고요. 한지역은 15%를 차지하는 마늘 주산지입니다. 이번에는 서산의 날씨를 작년과 비교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의 최근 일주일간의 최저 기온을 보시겠습니다. 요 며칠 작년보다는 기온이 낮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영하 5도로 살짝 내려가긴 하겠지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최고 기온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올해가 좀 낮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5도였는데요. 작년은 0.5도로 무려 4, 5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영상의 기온대를 보이면서 낮 동안에는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강수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작년과 강우량의 차이는 거의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주기적으로 비가 내렸고요. 작년에는 12월 6일이었죠. 7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어느 정도 강수량을 확보했습니다. 네, 마늘은 난지역 마늘과 한지역 마늘로 나뉩니다. 품종에 따라서 생육 환경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난지역 마늘은 한지역 마늘과 다르게 휴머인이 짧아서 파종 후에 곧바로 싹이 나고 좋은 동안에 계속 생육이 일어나서 상당히 자란 상태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조생종이 많이 있고 쪽이 많습니다. 반대로 한지역 마늘은 난지역 마늘과 반대입니다. 휴면 기간이 길고 그리고 뿌리 내림과 움트는 것이 늦기 때문에 월동 전에 파종을 하면 뿌리는 내리는데 싹이 나는 것은 이듬해 해동이 될 때 남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한지역 마늘들은 만생종이 많이 있고 쪽이 많지 않고 매운맛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부지방의 날씨와 함께 마늘 농가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마늘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경기 지방은 다소 흐린 날씨를 보였지만 강원도와 충청도, 남부 지방에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만큼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오후 대설특보 지역의 제보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상주시 곡감농가의 정충진 농민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7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인제군 제보 영상입니다. 오후 4시경이었고요. 인제군 원통 버스터미널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적설량은 5cm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방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조금 전 7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까지는 1에서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3에서 8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내린 눈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이 눈은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는 거의 다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린 눈은 오늘 밤에 거의 다 그치겠습니다. 문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곳곳에 내린 눈이 심하게 얼어붙어 빙판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곳곳에 심한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더욱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농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